자, 실무 4번은 결산 문제인데요. 자, 결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수동결산이랑 자동결산이죠.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직접 내가 차대변 분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자, 요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무 2급이니까. 여기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F3 점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일반 점표 입력하는 수동결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자동결산이 나오고요. 총 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2023년 6월 1일에 제조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자, 보험기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떴죠. 둘 중에 하나예요. 2연 아니면 발생이에요. 바로 발생주의 회계처리죠. 흔히 이렇게 두 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기간 문제라고 부르는데, 자, 발생주의 회계처리. 자, 2연은 뭐냐? 돈을 먼저 주고받은 거예요. 즉, 내년분까지 돈을 먼저 주고받았다면 2연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은 아직 돈을 주고받지 않고 나중에 주고받기는 거죠. 내년에. 내년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두 기간으로 나와요. 그래서 2연은 선자가 붙죠. 자, 선수수익이나 돈을 먼저 주고받기 때문에 선자가 붙는 거예요. 선급비용. 비용의 경우에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부채.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그러나 발생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직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하다 할 때, 자, 미자가 들어가요. 미수수익 혹은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자산이고요. 나중에 수령할 거니까 자산이고, 미지급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아주 쉽게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점. 자, 6월 1일에 제조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보험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300만원을 전액 납입하고, 이거 돈 먼저 줬죠? 2연이에요. 즉 선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이 뜬다는 소리예요. 지금 즉시 비용으로 회계처리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임수로 회계처리지 말고 뭐라게 당할 것. 왜? 자, 2연의 경우에는 그냥 두 가지 회계처리만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돈을 주고받을 때, 지금은 준 경우인데 이렇게 줬을 때 분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회사 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말에 이거를 수정하는 그런 분기를 해줘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회사 분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회사가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지금은 납입했을 때, 자, 비용을 회계 처리했다. 제가 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돈을 먼저 준 경우에 내년치까지 먼저 준 거잖아요. 자, 올해에 해당되는 게 보험료. 올해치는 비용으로 인정되고요. 내년 것까지 먼저 줬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비용. 자, 이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고 선급비용은 자산, 즉 내년에 해당되는 계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지금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겁나 회계 처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보험료인데 생산 제조 공장이 들어가니까 500번대 보험료로 처리한 것이죠. 자, 전액 300만원 다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돈 줬다 치자. 뭔지도 모르지만. 자, 이게 첫 번째 회사 분계. 참 쉽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기말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 뭔가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분계한 게 틀렸기 때문에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취소해줘요. 자, 무조건 회사가 분계. 돈을 취소할 수는 없죠. 그죠? 누가 봐도 돈을 취소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가끔가다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돈 취소해줘야죠. 그러면 거기 끄덕끄덕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낚이지만 몇 개 풀어보면은 다시도 안 낚이죠. 그래서 일단 돈을 취소할 건 아니고, 자, 보험료가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얼마치를 취소를 해줘야 돼요. 자, 반대편을 쓰면은 취소돼서 없어지는 거죠. 자, 이때 취소되는 금액은 상대방 계정의 금액이에요. 즉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취소해줄 때는 보험료의 상대방 계정인 선급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소해준다. 자, 총 300만원인데요. 그 중에 선급비용, 내년치를 선급한 거죠. 자, 총 1년인데 12분의 5. 1월부터 5월까지니까. 지금은 125만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취소해줄 때는 상대방 계정인 선급비용의 금액인 125만원을 겁나 취소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예요? 뭐 할 짓거리 없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급비용 해야죠. 자, 보험료의 상대방 계정인 선급비용. 자, 대차평균 원리이기 때문에 125만원 적어주죠. 그죠? 얼마나 쉬워.
이걸 막 외우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짓을 왜 하냐? 할 짓거리 없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 회계 처리 방법에는 현금주의가 있고 발생주의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생주의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고요. 현금주의는 현금 물음표 작성할 때만 쓰는 거지 일반적인 회계 처리할 때는 쓰지 않거든요. 자, 왜? 이렇게 2023년과 2024년이 있는데, 자, 둘 다 300만원 낸 건 똑같아요. 근데 현금주의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냐면은 돈 낸 것만큼 다 무조건 수익이나 비용이, 돈 받았으면 다 수익이에요. 지금 300만원 냈기 때문에 300만원 전체 올해 보험료고 내년 거는 없어요. 자, 타당하냐? 아니죠. 왜? 이렇게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즉 7개월분은 올해 거지만 1월부터 월, 즉 5개월분은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이 300만원을 총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총액으로 하되 나중에 방금 전에 했던 그 기말 수정 분기를 해서, 자, 올해치 보험료 요거는 7개월치, 자, 175만원이고요 내년치는 1월부터 월이니까 5개월이죠 내년치는 역시 보험료로 125만원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금 전에 그 기말 수정 분기를 했던 것이죠. 됐죠? 자, 이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통 예금 우리은행의 잔액이 마이너스 720만원 계산되어 있어 거래처 원장을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겁나 확인되었다. 자, 마통도 가끔가다 나오는 거예요. 마통이 뭐죠? 잔액이 없더라도, 아침 먹고 땡 없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도까지는 돈이 없어도 그지여도 사용할 수 있겠다. 자, 보통 예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 항목이잖아요. 잔액이 마이너스란 뜻은 지금 대변의 분기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통신비 뭐 20만원, 자, 보통 예금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잔액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보통 예금 그냥 써줄게는 거 일단.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뭐 100만원 썼다. 역시 그럼 보통 예금으로 아무 생각 없이 100만원. 뭐 접대비 뭐 50만원 썼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예금 50만원. 이렇게 보통 예금을 계속 쓰고 나서 보니까 기말에 대변에 720만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변으로 패주게요. 자, 차변으로 보통 예금 720만원, 대변에 비정상적으로 적혀있던 거를 요거를 지금 720만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돈 쓴 거 사실 성격은 뭐야? 차입금이에요. 내가 그지여가지고 잔액 1도 없는데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라 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 쓴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겁나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거 채권 채무기 때문에 이거 우리은행 걸어주셔야겠죠. 느은행 말고 우리은행. 자, 수등결산은 뭐 입력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잘 하실 테니까. 자, 그래서 한번 다음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는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의 내역이다. 이를 반영하여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게 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나오는데요. 자, 무슨 항목이죠? 손익계산 항목이죠. 올랐으면 영업의 수익, 내려갔으면 영업의 비용, 그죠? 아니, 자본이에요, 자본. 자, BS상,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2개. 그래서 얘는 평가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선 상계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 취득을 했는데요. 1억 5,900만원에 주식이나 채권을 산 거예요. 근데 기말 공정가액 보니까 자, 떨어졌죠. 50만원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50만원.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 포괄손익 2개 자본 항목이에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들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계속 2월 되죠. 그 다음에 1년 더 지났어요. 자, 2022년 기말에서 2023년 기말이 되니까 또 기말에 평가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또 떨어졌죠. 무려 2,350만원 오지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다. 이럴 것 같으면 투자를 왜 하냐라는 얘기다. 그죠? 아무튼 또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또 발생했어. 미친다라는 얘기다. 자, 지금 과거에 평가 손실이 한번 발생했고 요번에도 같은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우선 상계할 필요 없죠. 지금은 우선 상계 문제는 없어요. 그냥 요거를 자연스럽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자산을 먼저 해요. 자, 매도가능증권. 자,
주가나 뭐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2,350만원만큼 나의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350만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마무리 지으면 돼요. 우선상계 문제는 없다. 자, 지금 세무 2급이고 또 기출문제까지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을 좀 통역하도록 할게요. 자, 4번하고 5번은 딱 보니까 자동 결산인데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뭐 엔터로 넘기고요. 자, 결산이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만 1%의 대선 충당금, 기타 채권을 제외하고 보충법으로 겁나 설정해라. 맞죠? 대선 충당금을 기말마다 대선 예상액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요거는 편하게 위에는 F8 대손상가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채권들이 있죠. 지금 상거래 채권,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 받으면 되고요. 단기대여금부터 이렇게 기타 채권들도 있는데, 자, 문제 하라고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에 대해서만 1%의 대선 충당금. 자, 요거는 웬만하면 건들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줘야죠. 당연히 틀게 나올 수 있어요. 자, 1%는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금액 하고, 자, 미수금에 대한 금액 요거 두 개만 해라. 나머지는 제외해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갖다 패 죽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우리 패 죽이는 거는 스페이스 엔터가 제일 맛이에요. 스페이스 엔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 엔터. 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것들 다 패 죽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요. 원래는 F3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다음 문제가 요게 거시기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 다음에 F3 전표 추가를 하는 게 낫겠죠. 자, 기말 현재 보유 중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인데요. 사실은 감가상각이 아니죠. 그냥 상각이에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자, 취득원가 455만원짜리고 내용에서 7년,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1년 4월 1일이에요. 지금 2023년도에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이죠. 자, 상각 방법은 제일 중요하죠. 정액법이다. 요거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져요. 잔존가액 없는데요? 어떻게요?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다는 겁니다.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을 다 썼다, 뭐 차량 운반고를 다 썼다, 뭐 기계를 썼다. 그럼 뭐 고철 덩어리라도 남든지, 뭐 폐자재나 뭐 중고차라도 남잖아요. 그럼 잔존가액이 있을 수 있는데 특허권을 다 썼어요. 뭐밖에 안 남아요? 공기밖에 안 남는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죠? 뭐 특허권이 눈에 뭐 잡히는 게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취득일자 지금 4월이라 그래서 지금 월화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올해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3년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그냥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455만원. 자, 잔존가액은 빵이고요. 나누기 7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금액은 65만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요거를 결산자료 입력해서 겁나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고요. 여기 특허권 란이 비어있는데 65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줬고요. 자, 5문제 전부 다 풀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F3 전표 추가.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하면 자동 결산 문제 완료라는 표시가 뜨면서 전부 성공적으로 푼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금 짧게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